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에서 동영상을 찢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집에서 너무 찍었는데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 대고 저도 보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오피스에서 이번 주말에 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 미국은 목요일이라서 좀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게 조회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뭐 제 경험, 교수, 교사를 미국에서 했죠.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했던 거를 좀, 연구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게 조금 저 공부할 때도 좀 이런 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교육자분들은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좀 다른데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동안 현장에 있고 또 유니버시티에 있고 또 퍼블릭 스쿨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조금, 이 소리는 지금 종소리라서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을 유념해 듣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니버시티에서 교수할 때도 애들한테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좀 그런 건데, 미국은, 한국은 아직까지 현장이라고 하면 K-12에 특수 교사가 딱 있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수체육 교사가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은 테스팅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리포트도 쓰고, 또 1년에 한 번씩 IEP 한국말로 목표라고 그러죠. 그것을 업데이트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3달에 한 번씩은 프로그레스를 업데이트하고. 근데 제가 선생으로서, 이거는 좀 연구자의 입장으로서, 선생으로서의 입장으로서 내 경험에 IEP 를 만들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네. 아마 무슨 문서에도 있고 뭐 책에도 많고 뭐 이런데, 이렇게 다 따라하기보다도 이런 거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다른 식으로도 해보고 좀 이런 변형도 해보고, 좀 도전심 정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베이스라인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뭐냐면 애들의 현재 운동 능력 상태예요. 근데 단순히 운동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측정하게, 애들을 한 번에 보고 얘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말하기보다도, 좀 여러 다 강면 측면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이 통합교육 수업 시간에는 안 되는데 내가 직접 시켜보니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측정평가를 하는데 포멀 테스팅을 한국말로 그냥 정규적인 측정평가라고 하는데, 또 업저베이션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좀, 이건 교사의 책임이잖아요. 좀 여러 방면에서 다 한 번에 딱 보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도,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 방면에서 측정을 하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계 디스트리뷰 가끔 옮길 때도 있고, 프리비어스 AP 티처가 한 볼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미 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베이스라인이 적정하게 측정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그 기본 백그라운드가 정확하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베이스라인을 할 때 딱 측정 평가만 기대를 하지 말고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업저베이션을 만들고, 또 한 번 안 됐으면 또 2번도 해봐도 되고, 또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업저베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티칭을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티칭을 할 때 보면서 베이스라인을 좀 콜렉터 데이랑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골은 측정 가능해야 돼요. 측정 가능한다는 말이, 제가 유니버시티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측정 가능한 그 뭐냐면은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자면은 뭐 agility, agility를 한국말로 제가 까먹었네. motor coordination, 뭐 motor performance, 뭐 strength 이런 거는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쓰시는 뭐 improve agility, improve, increase, 뭐 strength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숫자를 넣는 거는 좀 강력 후장 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을 하면은 10분, 그 다음에 15분, 20분, 그 다음에 뭐 공 던지기를 한다면은 뭐 지금은 5번, 뭐 3달 후엔 10번, 뭐 6개월 후에는 뭐 20번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 가능하게 그걸 선택을 해야 되지. 뭐 improve motor coordination, increase strength, 뭐 increase cardiovascular endurance 이거는 측정 가능해서 좀 좋은 골이라고 좋은 골이라고 마세요. 이거는 적절한 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골을 할 때 측정 가능하게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지금 운동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 애들은 퀀티티를 보고요. 숫자에 되게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지금 운동 능력이 좋고 좀 그거를 향상해서 제너럴 에듀케 통합체육에 들어보낼 애들 할 때는 나 같은 경우는 I'm focusing on 퀄리티를 많이 보는 거야. 지금 how good he can perform. 그 다음에 quantity 같은 경우는 how many times he can perform.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를 만들 때 애들을 만나서 이 스타일대로 뭐 나는 이것만 해서 뭐 모든 애들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의 지금 운동 능력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것에 따라 골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숫자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골이 무엇이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지금 프랙티스 얘가 지금 1년 후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그거를 많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애들이 자폐 애들이 많잖아요. 자폐 애들이 있는데, 지금 공 던지기도 안 되고, 뭐, 달리기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지금 저는 애를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클래스 파티시페이션도 안 돼요. 우선 참가해야지 기술을 배울 수 있잖아요. 참가해야지 인스트럭션을 하고, 참가해야지 프랙티스 타임을 인크리스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뭐 공을 던진다, 단순히 러닝을 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클래스 파티시페이션, 아이가 뭐 3개월 후에 스스로 뭐 15분 정도 스스로 참가를 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거예요. 참가를 하면은 기술을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할 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달리기, 단순히 공 던지기 이런 걸 떠나서 뭐 지금 아이들이 1년 후에 이 스킬을 배울 수 있으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지? 그것도 다른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이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좋아요. 근데 인클루전이 안 돼. 통합체육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어떤 갭이 있지? 그렇게 상태가 그 갭이 있는 상태로 아이들한테 통합체육을 보내면 아이들은 never be successful in general PE거든요. general PE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갭이 모로 펑셔닝도 아니고 그럼 뭐지라고 한번 특수체육 교사님들이나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 아이들을 다른 일반 아이들과 참여를 하는데 힘들어 하는 거지? 좀 그런 거를 관찰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덜스쿨 애들이 있는데요. 뭐 18, 20, 19, 20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단순히 공 던지기를 가르치고 무슨 뭐 달리기를 혼자서 할 수 있을 것보다도 얘네들이 커뮤니티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운동을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혼자 스스로 이 운동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골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웨이룸에 가가지고 애들이 인디펜던리 엑서사이즈 머신을 혼자 사용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특수체육 모로 스킬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방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문 모로 스킬이 있는데 왜 프람이 뭐냐고 한국말로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중 이렇게 피지컬로 이렇게 몸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벌버 프람. 야 그거 이만큼 뛰어 하면은 그냥 말로만 해도 애들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동작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도와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애들이랑 상호작용이 하는지 once again class participation as well. 이거는 모로 스킬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모로 스킬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있는데 이상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모로 스킬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도 프롬 디펜던, 레벨 오브 프롬, 그 다음에 소셜 이너케이션,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에 좀 그거에 포커스를 만들고 고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로 스킬이 되는데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또 뭐가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특수체육교사가 모로 스킬이 있지만 여러 방면에서 그 다음에 프람 애들이 누군가의 프람 같은 경우는 다 애들이 보시면은 말을 해서 애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줘야 반드시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 스텝 디렉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하나를 뭐 달리기를 했는데 그 다음 세컨드 디렉션을 주잖아요. 우리가 멀티 스텝 디렉션을 주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공을 드리블 해서 저만큼 돌아와라.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드리블을 할 줄 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본다든지 다음은 so what 이런 식으로 눈을 마주치는 경우는 멀티 스텝 디렉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멀티 스텝 디렉션 같은 경우도 한번 골을 만들 때 한번 이용해 보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드리블을 몇 번 해서 친구한테 던져서 다시 throw back to somebody else 그렇게 해서 멀티 스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특수체육 선생님이지만 모로 스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면도 좀 접근해보고 그런 걸 적용하면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이거든요. 좀 학생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이, 뭐 성별,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 걷는 것, 그 다음에 애들이 뭐가 흥미 있는 것, 안 있는 것, 뭐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10년, 뭐 5년, 10년 됐다고 저 사람은 뭐든지 퍼펙트 하는 게 아니고 we practice, we doing it and then 피드백 받고 또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실수를 하고 애들을 보면서 또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애들이 이런 건 또 할 줄 아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I really encourage everybody try different activity 하는 게 조금 애들이 그거를 하면서 다른 거를 많이 선생님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정말 내 수업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음악을 틀어주는데 춤을 춘다든지 그렇게 춤을 추는 나는 애가 여자아이거든요. 춤을 추는 학생에 대한 춤에 대해서 고를 어떻게 만들지? 고를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음악을 틀고 뭐 5 different 스텝을 따라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은데 너무 애가 필요한 골처럼 뭐 단순히 뭐 공 던지기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아이가 좀 그 나이에 따라서 좀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학년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만약에 중학생을 가르치고 초등학생을 가지면 저는 진짜 시간을 많이 드는 게 모로 스킬에 그 프랙티스 타임에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많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eventually they give up. 왜냐면 그런 스킬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스킬에 진짜 포커스를 많이 두고 고을 설정을 하고
또 고등학교 가면은 또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좀 운동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를 같이, 미국은 또 스포츠가 강해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뭐 한국에서 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지만 스포츠 오리엔티드 뭐 커리큘럼은 아닌데, 미국 커리큘럼은 아니고 좀 다양한 좀 운동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은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근데 미국은 스포츠 오리엔티드 커리큘럼인데 대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를 채우는 게 많습니다. 자, 한국에서 생각을 하자고 지금 저는 아보케이트 하는 게, 한국에 반드시 특수체육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 법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방면에는 이렇게 막 발전을 하는데 왜 K-12 퍼블릭 스쿨은 특수체육 교사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고 논문도 썼고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고, 이 고를 만드는 거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특수체육 교사님들이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거 딱 나는 게 보다도 좀 여러 방면에서, 그렇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하고 리프렉하고 여러 가지 팩터를 좀 컨시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주중에 하는 것보다 좀 주말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으로 그렇게 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서머라이즈를 또 하자면서, 서머라이즈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고를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 반드시 정확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은 반드시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골이 무엇인지, 필요한지 그걸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모로 스킬뿐만 아니고 다양한 요소들이 골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골을 만들 때 학생에 대한 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골을 만들 때 적용해 보라고 I'm really encourage you to.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EP를 고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제가 한국 논문 잘 안 보거든요. 아직.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까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힘들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좀 이런 컨시더레이션을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한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속으로 화날 때는 똑같은 고를 막 2년, 3년, 4년, 5년 가서 이벤츄얼리 학생이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학생의 탓보다 선생들의 탓이죠. 교사님들이 조금 그런 거는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이고, 하여튼간 고를 만들 때 좀 힘내시고 아이들한테 좀 필요하고 좀 혜택이 되고 베니핏이 되는 고를 만드시자 취지에서 오늘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